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담양의 남산리 5층 석탑이 있는 사지 일대입니다. 주변에 가로수가 있어서 아주 전경이 좋은데요. 이곳은 사찰 이름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석탑이 있는 쪽이 남산리, 그리고 도로를 중심으로 오른편이 객사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역 안에 있었던 조형물이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5층 석탑은 담양 남산리 5층 석탑, 그리고 같은 사찰에 있었지만 당간지주는 현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담양 객사리 석당간이라는 아주 특이한 독특한 조금 잘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같은 사찰이면 같은 유사한 문화재 명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행정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문화재 명이 정해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양 남산리 5층 석탑, 담양 객사리 석당간 조금 이상하죠. 같은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사찰의 조형물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화재명은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담양 남산리 5층 석탑에 대한 실측 및 보존 처리가 또 현재 여러가지 현황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계가 설치돼서 저도 석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멀리 지금 여러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번 발굴이 이루어졌지만 정확하게 사찰 이름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에 거쳐서 아주 큰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고, 아마도 이 담양에서 가장 컸던 고려시대의 그래서 역이나 원의 기능도 함께 수행했던 그런 사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가까운 곳에 이와 같이 발굴해서 건물지도 나왔습니다. 어떤 용도로 활용된 건물지인지는 모르지만 폭이 좁은 걸로 봐서 이 사찰의 어떤 회랑과 관련된 그런 건물지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도 저쪽에 석탑, 그리고 이쪽에 당가, 이곳에 회랑,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역의 가람 배치상 잘 어울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건물지는 이동됐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랑 건물지가 맞고 이곳이 바로 원래의 사찰 건물지라면 현재 석탑과 당간지주는 어느 시기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정밀 발굴 조사랄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간지주가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당간지주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곳이 사찰로 들어가는 입구,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통 당간지주는 사찰의 입구나 진입 공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곳에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바로 도로 바로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어서 보존 관리상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당간지주가 남아있는데 이와 같이 당간지주와 그리고 위에 당간, 그리고 당간의 상부에 어떤 시설물까지 잘 남아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가락에 꼽는 그런 석당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당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세운 당간을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당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돌과 철을 함께 혼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철석 또는 석철 당간이라고 해야 명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간지주가 좌우에 이와 같이 세워져 있어요. 한가운데 당간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죠. 이 당간지주 앞쪽에 이와 같이 비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비는 이 당간지주를 조선 후기에 와서 대대적으로 중수한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 부사가 관여를 해서 당간지주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중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명문에 의하면
1839년으로 현재 서기로 1839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부의 치석수법이 아주 정연하고 장식적입니다. 이 단간지주는 전체적으로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또 고려 초기에 이런 단간지주들이 전라도 일대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초기에 만든 단간지주 중에서도 상당히 정교하고 장식적인 그런 단간지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와 같이 돌로 만들어진 석단간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연결 홈을 아주 새로 정교하게 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단간은 석단간 꼭대기에 철통을 끼워서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철통은 여러 단으로 구성이 됐는데 중간 부분이 약간 휘었네요. 그렇지만 뭐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독특한 장식물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형의 어떤 장식물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삼지창이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의 단간 용도에서 조선 후기에 와서 변형시킨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원래 이런 단간은 사찰에 세워졌던 건데 이 담양의 어떤 지형, 담양의 지형이 행주형이라고 그래서 떠가는 배와 같다고 그래서 풍수적으로 좀 보완한다는 고정시키다는 의미로 이런 깃대 모습의 단간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풍수적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사찰에서 사용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조선 후기에 사찰이 많이 폐사가 되고 불교계가 쇠퇴하면서 풍수와 연관된 단간지주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용도는 사찰에서 사용한 방을 걸기 위한 그런 조형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녀서 좀 위험한데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간지주의 모습인데요. 왼쪽에는 오종림 명세 불망비가 세워져 있고요. 오른쪽에 이 비가 바로 1839년에 이 석단간을 대대적으로 중수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그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고요. 뒷면에도 당시 관여했던 또 후원했던 여러 인물들의 직위와 그 다음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 옆에는 아마 식구로 보이는 그런 명문이 새겨져 있네요. 이 명문에 의하면 당시 승정 기원 후 4 기해 3월 1 지부 홍비섭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시 이쪽에 아마 지부였던 어떤 관리가 관여해서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간지주의 모습인데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치석수법이나 장식이 비교적 정연한, 그리고 장식 기교가 가미된 그런 단간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부에 이와 같이 기단부를 마련했는데 기단부가 다소 좁네요. 아마 후대에 중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단간지주라면 고려 초기에 이와 같이 기단부를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또 기단 하부가 이렇게 기단부가 결부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단부를 새롭게 만들면서 현재와 같이 규모도 작고 또 간략하게 마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단간지주 앞면과 측면 부분인데요, 이와 같이 장식적으로 돌을 깎았음을 알 수가 있죠. 상부에도 좌우에 작은 홈들이 있는데 저건 아마 간을 걸기 위해, 단간을 고정시키는 것을 간이라고 하는데 그 간을 걸기 위한 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부에 보면 단간을 받치기 위해서 간대석을 마련했는데 간대석 표면에 간략하게 연화문이 표현됐네요. 그리고 그 위에 석단간을 올렸는데 이 석단간의 규모에 비해서 간대석의 규모도 작고 또 석단간도 아주 독특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팔각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성 기법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단간지주 외곽에 보면 이와 같이 사각형 강공이 관통되게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면이고요. 안쪽 면도 저기 보시면 관통되어 있는데 이 석탄관과 연결했던 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쪽 지주에 관통된 홈이 있으면 석탄관에도 관통이 된, 그리고 반대편에 뭔가 고정했던 홈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홈이 있네요. 아마 끼워서 고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석탄관에는 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현재 이쪽 단간 지주에서 간을 끼워서 단간을 관통해서, 그리고 이쪽 단간 지주에 작은 홈에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은데, 이 석탄관에 홈이 없다는 것은 이 석탄관이 후대에 중수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뭐 잘라서 사용했거나 재활용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쪽 면은 상당히 거칠게 다듬었어요. 단간지주가 상당히 굵고 두툼하게 묵직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게 하나의 돌로 이렇게 치석을 했네요. 상당히 공력이 많이 들어간 단간지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간지주 안쪽면 상부에 파손되었지만 간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사각형 홈인데요. 이쪽도 간구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석탄관에 또 관통된 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통된 홈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 부분은 거의 간구와 어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석탄관을 세운 다음에 이 석탄관을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홈과 맞아 떨어져서 아마 이곳에 간을 끼워서 간구에 고정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는 맞는데 왜 아래쪽은 맞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관은 올라가면서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철을 이용해서 상하로 홈을 마련해서 간을 끼우고 다시 아래 위쪽에 견고하게 철띠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서 윗부분에도 그와 같이 돌을 결구를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평면은 팔각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에 철로 만들어진 단간은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 방식으로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와서 원래 용도에서 변형시키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당히 높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앞에 세워져 있는 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저도 오랜만에 이 단간을 다시 와서 보는데요. 이 철통에 명문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잘 보이네요. 명문이 바로 이 철통 첫째 마디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기해년 모춘 지부 홍기섭인가요? 네, 홍기섭. 늙을 기자를 쓴 것 같네요. 그리고 좌측에도 명문을 새겨서 크게 세로로 3줄 정도 새겼습니다. 멀리 높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단간을 중수하면서 새긴 그런 명문으로 보입니다. 뭔가 판을 대서 글자를, 철통을 주물하면서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담양 객사리 단간지주는 이곳에 고려시대 이후에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찰 입구에 단간지주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찰로 들어가면서 이 단간에 걸린 당을 보면서 뭔가 불심도 갖고 또 부처님을, 또 불교를 신앙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유물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 풍수지리와 혼합되면서 다른 용도로, 다시 말해서 불교적인 조형물이 풍수지리와 혼합된 그런 모습의 단간주주라는 점에서 이 단간주주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양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앙의 양상이 다양하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조형물의 용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그 시대 사주에 따라서 용도나 신앙의 유형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